나는 박서연 42이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휴대전화가 책상 위에서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회사 단체 채팅방이었는데 누군가 이번 주 토요일 동창회 최종 명단 공유했어요 라고 올려놨습니다. 링크를 눌렀는데 거짓말처럼 제 이름이 없었어요. 스크롤을 위아래로 몇 번이나 더 훑어봤는데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한 번 툭 내려앉고는 곧바로 뜨거운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더라고요. 실수겠지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은 보통 틀리지 않더라고요. 업무용 메일함을 닫지도 못한 채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는데 오픈된 사무실의 냉기가 갑자기 차갑게 등을 파고들었어요. 스피커에서 복도 안내 방송이 흘렀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마우스를 쥐었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억울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내내 같은 반이었던 적도 있고 축제 때 내가 밤새 페인트 칠하고 플랜카드 그렸던 것도 분명히 기억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 내 이름이 지워져 있었어요. 점심 재빨리 먹고 돌아오자마자 준비위원장이라는 윤미정의 번호를 찾았어요. 벨이 2번 울리고 받더라고요. 서연아, 오랜만이다. 목소리가 지나치게 상냥했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어요. 명단 봤는데 내 이름이 없더라고. 잠깐의 정적이 있었고 이어서 미정이 어깨를 으쓱하는 듯한 그 특유의 가벼운 톤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상하다. 내가 못 봤나? 예비 명단에서 내가 빠졌던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개인정보니 뭐니 민감해서 동의한 사람들만 올렸거든. 나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분명히 몇 주 전에 동창회 동에 폼을 작성했어요. 내 이름, 번호, 메일 주소 다 적었거든요. 나 동의했어. 나는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자 미정이 한 박자 쉬고 그랬나? 그럼 내가 확인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는데 나는 그 말 속에 미세한 비웃음 같은 게 묻어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퇴근길 엘리베이터 거울은 늘 잔인하게 현실적이었어요. 아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동자가 빛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집 문을 열자 중학생인 딸 수진이가 소파에 누워서 이어폰을 끼고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부엌에서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있었고 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가 말았어요. 애써 평소처럼 나 왔어. 라고 했는데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얇았어요. 남편이 고개만 끄덕였고 수진이는 한 귀로 응하고 말했어요. 그 작은 무심함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갑게 와닿더라고요. 저녁을 대충 먹고 씻고 나왔는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졸업 앨범을 꺼냈어요. 스탠드 조명을 켜고 넘기다 보니 미정의 사인이 또박또박 보였어요. 서연아, 너는 늘 묵묵히 다 해내더라. 난 너처럼은 못해. 당시에는 칭찬처럼 들렸는데 지금 보니 이상했어요. 너처럼은 못해. 그 말에는 질투와 열등감의 냄새가 섞여 있었더라고요. 웃기죠? 그때는 몰랐어요. 사람 마음에 묻어있는 진짜 색깔은 시간이 지나야 번져 나오더라고요. 나는 동창들 몇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답이 온 사람도 있었고 안 온 사람도 있었어요. 온 메시지들의 톤이 묘하게 비슷했어요. 내가 없었어? 이상하다. 미정이가 아마 실수했나 보네. 일단 기다려봐. 전부 다 일단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요? 왜 내가 기다려야 하죠? 나는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불을 끄고 누우면 어둠 속에서 명단의 빈칸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하얀 여백만 쨍하게 빛났어요. 그 여백이 너는 아무도 아니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러웠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뒤엉켜서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따르다가 컵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방으로 튄 커피가 갈색 잉크처럼 번져서 타일 줄눈에 스며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잠깐 멈췄다가 사실대로 말했어요. 동창회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졌어. 남편은 생각보다 무덤덤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실수겠지. 별일 아니야. 그 한마디가 정말 독처럼 퍼졌어요. 별일 아니야? 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 같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과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이 방아쇠였어요. 쌓이고 쌓였던 이전의 무수한 순간들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설거지 내던졌던 날, 명절에 홀로 주방에 서 있던 날, 시어머니의 말에 내가 얼어붙었는데 남편이 못 본 척하던 날. 그 모든 작은 일들이 하나로 엮여서 목을 조르더라고요. 나는 소리쳤어요. 왜 늘 나만 참아야 해? 남편은 말없이 부엌 수건을 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오히려 큰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 뒤로 집 안은 오래된 수족관처럼 조용했어요. 숨소리도 물속에서 나는 것처럼 둔탁했어요.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점심시간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바람이 매섭게 불더라고요.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고3 겨울 졸업을 앞두고 체육관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였어요. 미정이 내 옆에서 내 팔을 잡고 속삭였어요. 서연아, 너 너무 잘 나서서 미움받는 거 몰라? 그때 나는 그 말을 농담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 옥상에서 문득 들었어요. 잘 나서서 미움받는다. 그 말의 논리는 늘 그렇게 비겁하더라고요. 남의 성실을, 남의 조용한 꾸준함을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그들의 침묵 속에서 미움을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그냥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퇴근하고 바로 동창회 준비 모임 장소로 갔어요. 카페 2층 길쭉한 테이블 위에 노트북 2대와 프린트물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금요일 저녁에 붉은 빛이 떨어지고 있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스태프처럼 웃으며 안녕하세요 했어요. 안면이 있는 동창 하나가 나를 쳐다보고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서서연? 단단하게 굳은 그 발음이 귀에 박혔어요. 나는 편하게 웃는 척 의자에 앉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흰 종이 묶음을 자연스럽게 당겨봤어요. 최종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종이들을 넘기며 내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추적했어요. 가나다순 리스트였고 박자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한 페이지에 모여 있었어요. 박소영, 박수민, 박승희, 그런데 박서연은 없었어요. 공백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줄은 다른 줄보다 미세하게 간격이 넓었고 돋보기로 보면 문자의 잔상 같은 것이 남아 있었어요. 연한 회색 얼룩처럼요. 지웠다가 더 씹힌 자국이 분명히 있었어요. 심장이 빙글 돌았어요. 실수라는 단어가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정확히 누군가가 나를 지웠어요. 그때 미정이 도착했어요. 코트를 벗으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다들 고생 많았어. 그리고 나를 보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나는 보았어요. 그 작은 떨림이 무슨 뜻인지 가슴이 먼저 알아채더라고요. 나는 기분 나쁜 미소가 어금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걸 간신히 막았어요. 미정아, 명단 확인하러 왔어. 내 이름이 없더라. 미정은 하나도 당황하지 않는 척 종이를 넘겼어요. 어머, 진짜네?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 얼굴이 아니라 종이만 보았어요. 회피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시선이었어요. 한숨이 속에서 올라왔어요. 내가 직접 동에 폼 냈어. 메일도 왔었고.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리가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럴 리라는 말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요. 누가 지웠어? 미정의 미소가 잠깐 뻣뻣해졌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여긴 모두 친구야. 친구? 그 단어가 캐캐 묵은 먼지처럼 목구멍을 긁었어요. 나는 손끝으로 종이의 공백을 톡 하고 건드렸어요. 얇은 종이가 떨렸어요.
여기 글자가 있었어요. 잉크 잔상 보이잖아. 내 이름이었겠지. 기류가 싸늘해졌어요. 주변에 있던 동창 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프린트를 뒤집어 엎을듯 손을 얹다가 멈췄어요. 미정은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며 말했어요. 서연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동창회는 즐겁자고 하는 거야. 나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즐겁자고 하는데 왜 내 이름을 지웠지? 그 순간 문 쪽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고 오래전 같은 반이었던 최은정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어요. 그 웃음은 딱 한 가지 말로 번역되더라고요. 드디어 왔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죠.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이런 눈빛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폰을 꺼내서 명단을 연속으로 찍었어요. 누군가 촬영은 좀 하고 말했지만 나는 무시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사진을 확대해 보다가 손이 굳었어요. 공백 바로 옆 줄의 점 하나가, 토시 하나가, 잉크의 미세한 먹번짐이 이상했어요. 누군가 프로그램에서 텍스트를 지운 게 아니라 아예 인쇄 후에 액체형 수정액으로 덧칠하고 다시 스캔한 느낌이었어요. 구식이지만 확실한 방법.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너희 생각보다 서툴다. 그러자 내 마음 어딘가가 똑 부러지게 결심했어요. 이건 되돌릴 수 없겠다, 끝까지 가야겠다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여전히 어제와 같은 공기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씻고 나와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나를 슬쩍 보고는 TV 볼륨을 올렸어요. 나는 주방에 앉아 핸드폰을 탁자에 놓고 음성 녹음을 켰어요. 그리고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아, 아까 그 공백. 내 이름 지운 거지? 미정은 잠깐 숨을 삼키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느낌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 내 이름에 잔상이 찍혔어. 미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에도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넌 모르는 게 낫지 않아?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식었어요.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말은 때로는 고함이나 욕설이 아니라 모르는 게 낫다는 그 올감이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으로 물었어요. 내가 뭘 모르는 건데? 미정은 그제야 속내를 조금 드러냈어요. 너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끝까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내가 누군데? 미정은 대답 대신 내 메일로 뭔가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오늘 밤에 확인해.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참 동안 주방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복도 센서 등 꺼지는 소리, 멀리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까지 전부 크게 들렸어요. 세계가 갑자기 좁아지고 선명해졌어요. 메일이 온 건 자정 조금 전이었어요. 제목은 짧았어요. 가게도. 첨부 파일을 눌렀는데 흐릿한 스캔 본들이 주르륵 뜨더라고요. 오래된 출생신고서, 병원 진료기록, 그리고 어떤 재단의 내부 문서 같았어요. 내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아는 내 이름이 아니었어요. 옆에 다른 이름이 같이 적혀 있었어요. 생부, 생모. 나는 그 이름들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낯선데도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뉴스에서 스치듯 본 적이 있는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음이 뇌를 번개처럼 쳤어요. 내 이름이 동창회 명단에서 빠진 게 우연이 아니라면 이것들은 내 지금의 삶 전체가 우연으로 이뤄진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닥이 없어진 것처럼 아득했어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자기 자신이 낯설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고 파일을 끝까지 넘겼어요. 마지막 장에 작게 적힌 글자를 읽다가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상속 대상자 후보. 그 아래 줄에 내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주석. 보 및 은닉 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사람처럼요. 울음과 웃음이 뒤섞였어요.
억울했어요. 화가 났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묘하게 시원했어요. 내 이름을 지운 이유가 너무도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음성 녹음을 끄고 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핸드폰 화면에 잔열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잔열이 이상하게도 결심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눈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래. 모르는 게 낫다던 그 말 이제부터는 내가 다 알 거야. 속삭이듯 말했어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낯설게 들렸지만 이상하게 힘이 있었어요. 다음 날 나는 작은 공책 하나를 챙겼어요. 표지에 검은색으로 적었어요. 사라진 이름을 찾아서. 출근길 지하철 창밖으로 도시가 미끄러지듯 흘러가는데 빌딩 외벽에 비친 내 얼굴이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나는 마침내 알겠더라고요. 누군가는 내 이름을 지웠고 누군가는 내 존재를 숨겼고 누군가는 내 삶을 대신 설계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쓸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다시 적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사연을 덧칠할 거예요. 누군가의 비밀이 내 이름을 삼키려 했다면 나는 그 비밀의 목줄을 잡아당길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날 퇴근 무렵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누군가가 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낯익은 향수 냄새였어요. 뒤돌아보니 최은정이었어요. 그녀는 짧게 웃으며 속삭였어요. 토요일 체육관. 초대받지 못한 손님도 환영한대. 나는 그 말의 뒤끝에서 비웃음을 들었고 동시에 이상한 초대장을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체육관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싶어졌어요. 끝장을 보자고 마음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나는 체육관 앞에 서 있었어요. 입구에는 풍선 아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현수막에는 제25회 졸업 동창회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평범한 축제 같아 보였지만 내 심장은 전쟁터에 들어가는 병사처럼 뛰고 있었어요. 손에 쥔 작은 공책, 사라진 이름을 찾아서라고 쓴 표지가 손땀으로 눅눅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체육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무대 위에는 현악 사중주가 연주를 하고 있었고 좌석마다 와글와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나를 보자마자 애써 못 본 척하거나 아주 짧게만 인사를 건넸어요. 그 태도가 너무 노골적이라서 차라리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없는 명단 속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 된 셈이었어요. 잠시 후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동창회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된 명단과 사진을 보시죠. 스크린에 커다란 사진과 명단이 하나씩 넘어갔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집중했어요. 이름들이 차례대로 뜨는데 박시성 아래에 또렷이 공백이 있었어요. 전광판 같은 화면에 하얀 여백이 빛나는 걸 보니 수백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내 존재가 부정되는 기분이었어요. 손끝이 떨려서 공책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끈질기네. 돌아보니 최은정이었어요. 눈빛이 묘하게 비틀려 있었고 그 옆에 윤미정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오래된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자 같았어요. 나는 웃으며 물었어요. 왜 내 이름을 지운 거야? 은정이 내 귀에 바짝 다가와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 이름은 내 거 아니야. 그 말은 독처럼 귓속에 파고들었어요. 분노가 솟구쳤어요. 나는 무대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깐만요. 사회자가 당황했지만 나는 이미 멈출 수 없었어요. 여기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객석이 술렁였어요. 모두가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 공백 바로 제 자리입니다. 누군가 지웠습니다. 순간 체육관 안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윤미정이 서둘러 마이크를 잡고 웃으며 수습했어요. 아, 단순한 실수예요. 기록이 누락된 겁니다.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어요. 그 떨림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무대 뒤쪽에서 누군가 급히 달려와 귓속말을 했어요. 사회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명단 파일을 교체해야겠습니다.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무대 스크린이 꺼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혼란스럽게 흩어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눈치챘어요. 누군가 급히 증거를 숨기려는 거였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정과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숨기려면 더 치밀하게 숨겼어야지. 이제 시작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그 순간 내 속에서 오랜 억눌림이 산산조각 나면서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느꼈어요. 단순히 동창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비밀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는 걸.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술자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내 발걸음은 도저히 그 무리에 섞일 수 없었어요. 나는 일부러 복도 끝 어두운 쪽으로 향했어요. 체육관 뒷문을 열자 어쩐지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기서 윤미정이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금 당장 다시 인쇄해. 공백이 보였다고. 그래, 박서연 자리. 아니, 내가 확인했는데도 왜 흔적이 남아있냐고. 나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미정의 입에서 내 이름이 마치 지워야 할 얼룩처럼 취급되고 있었어요. 억울해서 그리고 화가 나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숨어 있었지만 심장이 요동치며 숨소리가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손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덧발랐어요. 그러다 내 시선을 느낀 듯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지만 곧바로 웃음으로 가려냈어요. 서연아, 너 여기 있었네? 추워서 뭐하러 이쪽에 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 내 이름 왜 자꾸 지우는 거야? 미정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마치 아이 달래듯 말했어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그냥 인쇄 오류였어. 별 의미 없어. 나는 발을 구르며 소리쳤어요. 거짓말 하지 마. 분명히 들었어. 내가 직접 말했잖아, 내 이름이라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은정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우리 둘을 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냉정한 여유가 묻어 있었어요. 미정아, 괜히 말 섞지 마. 서연은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는 애야. 은정의 말은 칼날 같았어요. 내 가슴 속에서 오래 묻어둔 상처가 툭 터져 나왔습니다. 상관없는 애라고? 내가 너희랑 같은 반에서 얼마나 같이 뛰어다녔는데. 축제 준비할 때 밤새 그림 그리고 내가 울 때 내가 어깨 빌려줬던 것도 기억 안 나? 그런데 왜 내 이름을 지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어서인지 나 스스로도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어요. 은정은 팔짱을 끼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어요.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 내가 누군지. 그 말이 또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내가 누군데? 은정은 대답 대신 핸드백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억지로 쥐어줬어요. 이제 직접 확인해.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손바닥에 닿은 봉투가 기름 종이처럼 미끄럽고 차가웠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뜯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단순한 설명문이 아닐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 분만실 앞에서 찍힌 사진 같았는데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아기 손목에 묶인 이름표에는 박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낯익은 남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는데 그건 내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어요. 손끝이 떨려서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봉투 안쪽에서 또 다른 종이가 미끄러져 나왔어요. 법률 문서였어요.
거기에는 상속권 포기 합의서라는 글자가 붉은 도장과 함께 찍혀 있었어요. 하단에 쓰인 이름들 사이에서 나는 내 이름을 찾았어요. 박서연 미성년 대리인 동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대리인 칸에는 내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나한테 왜? 문서를 붙들고 서 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나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문서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어? 내가 누구인지, 왜 내 이름이 명단에서 지워졌는지 당신 알고 있었냐고. 남편의 얼굴이 그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잔인했어요. 남편은 내 눈을 피했어요. 침묵은 말보다 더 큰 폭력이었어요. 나는 손에 쥔 문서를 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종이가 흩날리며 거실 바닥에 떨어졌고 붉은 도장이 빛에 반짝였어요. 대답해. 당신은 알고 있었냐고. 그는 턱을 굳게 다물다가 결국 말했어요. 나도 최근에 알았어.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쥐어뜯는 칼 같았어요. 최근에 알았어?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내 이름이 왜 지워졌는지도 모르고 애처럼 우습게 당하는 동안 당신은 그냥 지켜만 봤다는 거야.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며 앉아버렸어요. 서연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알면 무너질까봐. 나는 냉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너질까봐? 지금은 안 무너진 것 같아. 내 이름이 사라졌는데도 내가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목소리가 떨려서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 방문이 열리며 나왔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아직 어린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는 순간 멈칫했어요. 딸 앞에서 울부짖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눈물을 꾹 삼키며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문은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그 소리가 마치 나와 그를 완전히 갈라놓는 장벽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체육관 화면에 비친 그 공백이 떠올랐어요. 그 공백이 단순히 내 이름의 빈칸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멍 같았어요. 그 구멍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새벽 3시쯤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가 찾는 답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일 밤 9시 역 앞 다방에서 보자. 나는 손끝이 차갑게 굳었어요.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동창의 명단과 연결된 사람임을 느꼈어요. 다음 날 다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간판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문을 열자 향긋한 커피 향과 낡은 담배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어요.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손을 들어 보였어요. 의외였어요. 그 사람은 오성식 학창시절 늘 조용하던 남학생이었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넌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나아. 내 이름이 빠진 건 단순히 동창회 문제가 아니야.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난 이미 다 봤어. 출생신고서, 상속 포기 합의서. 내 이름이 왜 지워진 건지 이제 대충 알겠어. 성식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한테 말해도 되겠네. 내가 빠진 명단, 그건 단순한 모임 명단이 아니라 재단에서 만든 상속자 명단의 사본이야. 누군가는 내 이름이 드러나면 곤란했을 거야. 나는 숨이 막혔어요. 재단? 무슨 재단? 성식은 눈을 치켜뜨며 속삭였어요. 내 친아버지가 세운 장학재단. 그 재단이 지금은 거대한 기업으로 변했어. 내 이름은 그 기업 지분과 연결돼 있었던 거야. 누군가 널 지워야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윤미정과 최은정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그들의 미소, 그들의 은근한 비웃음이 모두 연결되었어요. 나는 손을 떨며 물었어요.
그럼 내가 다시 내 이름을 되찾으려면? 성식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넌 준비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싸움이 될 거야. 친구, 가족, 심지어 내 남편까지도 내 편이 아닐 수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공책을 꺼내 새로 적었어요. 내 이름을 되찾는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은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내 이름은 내가 되찾는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어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복도 끝에서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대리 말이야, 명단에서 빠졌다면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어제 체육관에서 난리 났다더라. 속이 뒤틀렸어요. 나는 괜히 서류철을 세게 탁 덮으며 자리로 앉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히는 걸 무시하는 척했지만 그 순간 명단에서 사라진 여자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아 숨이 막혔어요. 점심시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저녁 얘기 좀 하자.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내 가슴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지난밤에 침묵과 모른 척했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저녁 집에 들어서자 남편은 술에 취한 듯 앉아 있었어요. 와인잔이 반쯤 비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 재단 로고가 찍힌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너 그냥 모르는 척해. 내 이름, 내 권리 그거 다 위험해. 나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위험해? 내 이름인데 내 삶인데 왜 내가 모른 척해야 해? 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너 모르면 다 조용히 넘어가. 근데 내가 나서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순간 머리가 띵 울렸어요.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 그 말 속에는 숨겨진 공포가 묻어 있었어요. 나는 낮게 물었어요. 당신 이미 알고 있었구나. 명단이 뭔지 내 이름이 왜 빠졌는지 전부 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떨군 채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 침묵이 곧 예스였어요. 억울함과 배신감이 폭발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내 남편이야? 아니면 그 재단의 개야? 목소리가 갈라져서 방 안이 울릴 정도였어요. 딸 수진이 문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결국 소리쳤어요.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넌 감당 못해. 나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그 말 속에서 확신을 얻었거든요. 내 출생, 내 이름, 그리고 사라진 명단 전부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그날 밤 나는 잠도 못 자고 재단에 대해 검색하고 뒤졌어요. 오래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국내 최대 재단 상속 구조 갈등설 창립자의 숨겨진 자녀 존재? 그 문장 하나가 내 심장을 후려쳤어요. 숨겨진 자녀, 그게 바로 나였던 거예요. 며칠 뒤 윤미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만나자. 내가 자꾸 움직이면 다칠 수 있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좋아. 만나. 대신 이번엔 내가 대답할 차례야.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어요. 미정은 여전히 세련된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 이름이 왜 빠졌는지 이제 대충 알겠지? 나는 맞받아쳤어요. 알아. 내가 지운 거잖아. 나를 사라지게 해야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미정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어요. 서연아, 넌 원래부터 없어야 했어. 내가 있으면 우리가 다 무너져. 나는 손을 꽉 쥐며 속삭였어요. 그래도 난 사라지지 않아. 이번엔. 그 순간 미정은 작은 봉투를 꺼내 내 앞에 던졌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최은정과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미정은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넌 이미 혼자가 됐어. 이제 내 이름을 지키려면 가족도 버려야 할 거야. 나는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심이 올라왔어요. 이 싸움은 더 이상 동창들과의 개인적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나를 지우려는 모든 세력과 맞서야 하는 전쟁이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받아든 사진을 나는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굳고 눈동자는 사진 속 장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최은정과 함께 호텔 방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둘의 어깨는 너무도 가까웠고 표정에는 익숙한 친밀감이 서려 있었어요. 미정은 내 반응을 즐기듯이 웃었어요. 서연아, 이제 알겠지? 넌 이미 혼자야. 남편도 동창들도 내 편인 사람은 없어.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들었어요. 그래도 난 물러서지 않아. 내 이름을 지운 건 너희니까 되찾는 것도 내가 할 거야. 미정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바로 표정을 가다듬고 자리를 떠났어요. 나는 사진을 봉투째 가방 속에 쑤셔 넣고 호텔을 나왔어요. 바깥 공기가 서늘했지만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내 표정을 보더니 알았다는 듯 눈을 피했어요. 나는 사진을 꺼내 그의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남편은 눈을 감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은정이는 재단하고 연결돼 있어. 난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단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 몸까지 바친 거야? 목소리가 떨려서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난 너를 지키려고. 지켜? 나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내 이름이 사라지고 내 존재가 지워지고 있는데 그게 나를 지킨 거야? 그 순간 딸 수진이 방에서 나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제발 그만해. 왜 맨날 싸워? 아이 얼굴이 울음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나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눈물이 먼저 쏟아져서 팔을 뻗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 속 사진을 꺼냈어요. 그 사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어요. 나를 지우려는 세력의 잔인한 선언문 같았어요. 며칠 뒤 오성식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재단 내부에서 큰 움직임이 있어. 내 이름이 공식 문서에서 완전히 삭제될 거야. 지금 막지 않으면 영영 사라져. 우리는 오래된 도서관 지하에서 몰래 만났어요. 성식은 서류철을 꺼내 내 앞에 놓았어요. 그 안에는 재단 회의록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거기엔 박서연 상속자 후보 제외라는 문구가 굵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치를 떨며 말했어요. 이걸 누가 결정한 거야? 성식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최은정과 윤미정 그리고 내 남편.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문서로 확인하니 차라리 칼에 찔린 것 같았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나는 분노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어요. 좋아. 이제 전부 다 끌어내릴 거야. 명단이 아니라 그들의 가면을 지워버릴 거야. 성식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해. 그들은 단순히 내 이름만 지운 게 아니야. 더 큰 죄를 숨기고 있어. 더 큰 죄? 성식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15년 전 재단 자금 횡령 사건 기억해? 사실 그때 희생양으로 몰린 사람이 내 친부야. 그 뒤로 그들은 진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상속자 명단을 조작했어. 내 이름이 사라진 이유는 내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나는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아찔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리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울다 웃다 하다가 결국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그럼 이제 내 차례야. 너희가 지운 내 이름 내가 직접 다시 써넣을 거야. 피로라도.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낮에는 회사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재단과 명단 생각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공책을 펼쳐 날짜와 단서, 이름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윤미정 명단 조작, 최은정 남편과 불륜, 재단 내부 연결, 남편 배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다랗게 상속자 명단 내 이름. 글씨가 공책을 찢을듯 새겨졌어요. 나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호텔 CCTV를 빼내기 위해 보안업체에 아는 사람을 수소문했고 재단 회의록 원본이 있다는 소문을 따라 오래된 창고까지 찾아갔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내가 이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때 늘 뒤에서 조용히 나를 도와주던 김나리였어요. 그녀는 체육관에서 내가 난리치던 걸 봤다며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연락했다고 했어요. 서연아, 나 사실 그때 봤어. 내 이름 지우라고 지시한 사람.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누구야? 나리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낮게 말했어요. 재단의 이사장이 직접 지시했어. 그리고 그 이사장은 내 친아버지의 동생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 삼촌 피로 이어진 가족이 결국 내 존재를 지워버린 거였어요. 억울함이 목을 꽉 죄었어요. 그 순간 나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녹취록이 들어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직접 들은 거야. 만약 내가 움직이면 너뿐만 아니라 내 딸까지 위험해진다고 했어. 나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아이까지?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야겠다. 내 이름을 지우려 했다면 나는 그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낼 거야. 며칠 뒤 드디어 재단 본관으로 향했어요. 웅장한 건물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지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번쩍였고 벽에는 창립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초상화 속 인물의 눈빛이 이상하게도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안내를 받고 올라간 이사회실은 숨이 막히도록 넓었어요.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던 사람이 바로 이사장이었어요.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미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서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그 속에 섬뜩한 냉기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어요. 왜 내 이름을 지웠습니까? 왜 내 존재를 없애려 했습니까? 그는 느긋하게 손가락을 탁탁 두드리며 말했어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였으니까. 내 아버지가 남긴 건 쟤뿐이야. 그런데 내 이름이 명단에 남아있으면 우리가 쌓아 올린 제국이 흔들려. 그래서 지운 거야.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오히려 분노가 나를 지탱했어요. 그 죄를 지은 건 제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었죠. 횡령, 배신, 조작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이사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너는 이미 버려진 이름이야. 나는 가방에서 녹취록과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던졌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증거입니다. 나를 지우려 한 그 순간부터 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으니까. 순간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이사장의 눈빛이 칼날처럼 매서워졌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윤미정과 최은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 이름을 지운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이사장의 눈빛은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노려보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 앞까지 걸어왔어요. 서연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너 하나로 우리 모두가 위험해져. 나는 맞받아쳤어요. 아니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진실을 덮어온 죄값을 치를 시간이 온 거예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윤미정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 손에 들린 봉투를 빼앗으려 했어요.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렸지만 그녀의 손톱이 팔뚝을 긁고 지나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화끈거리는 통증보다 더 강렬했던 건 나를 없애려는 그들의 광기 어린 눈빛이었어요. 서연아, 내가 뭘 안다고 이러는 거야. 미정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충분히 알아. 내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는 것, 내 이름이 당신들 욕심 때문에 지워졌다는 것. 이제 그만해, 미정아. 내 손도 더러워졌잖아. 최은정은 그때까지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낮게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넌 혼자야. 그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는 내 딸 수진이 학교 앞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뭐야? 은정은 태연하게 웃었어요.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내 딸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경고야. 온몸이 떨렸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너희 어떻게 감히 목소리가 갈라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뜻밖에도 오성식이었어요. 그는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고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모든 대화 전부 녹음됐어. 내 놈들 협박까지 포함해서.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이사장의 얼굴이 굳었고 미정과 은정은 서로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나는 성식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속삭였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그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으며 이사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끝이에요. 제 이름은 제가 되찾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의 명예도요. 회의실은 무거운 정적에 잠겼고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힘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성식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야.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내 이름을 되찾으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해. 며칠 뒤 나는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고등학교 동창 중 언론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녀는 처음엔 머뭇거렸어요. 서연아, 이건 너무 큰일이야. 나도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내 눈빛을 본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대신 확실한 증거를 내놔. 나는 녹취록, 회의록 그리고 호텔 사진까지 모두 건넸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후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기사감이 아니라 폭탄이야. 하지만 기사가 나가기 전날 밤 기자에게서 급히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아, 미안해. 윗선에서 막혔어. 재단 쪽에서 손을 쓴 것 같아. 나 더는 못해. 순간 핏줄이 터질 듯 분노가 치밀었어요. 또 이렇게 묻히게 두진 않아. 이번엔 절대. 나는 결심했어요.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했어요. 오성식도 동의했어요. 내가 장소를 알아봐 줄게. 작은 시민단체가 도와줄 거야. 그러나 그 소식이 어디선가 새어나갔는지 그날 밤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남자 둘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분명히 나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딸 수진을 지키기 위해 나는 급히 불을 껐고 커튼을 닫았어요. 그날 새벽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서연아, 제발 멈춰. 널 지킬 수 없게 돼.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널 지킬 수 없게 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날 지켜준 적이 있었던가? 배신으로 가득한 그의 얼굴이 떠올라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어요. 내 자리가 엉망이 되어 있었고 내 컴퓨터는 포맷된 상태였어요.
심지어 누군가 내 서랍에서 횡령 증거라며 수상한 서류 뭉치를 심어 놓았더라고요. 동료들이 나를 수군거리며 바라봤어요. 서연 씨, 이거 당신 거 아니에요? 나는 억울해서 소리쳤어요. 이거 내가 심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재단은 이제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다는 걸. 저녁 오성식이 날 찾아왔어요. 그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큰일 났어. 재단이 4명의 동창을 회유했어. 그들이 증언하겠다고 했어. 내가 명단에서 빠진 건 너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거야. 숨이 막혔어요. 배신감이 목을 조여왔어요. 또 날 거짓말로 죽이려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눈물이 터졌지만 곧 닦아내고 이를 악물었어요. 좋아. 그럼 나도 증언자를 만들면 되잖아. 진실을 아는 사람은 나 말고도 많아. 그 순간 문득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시절 나를 은근히 따르던 후배 하나가 지금은 재단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는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나는 바로 연락을 했고 며칠 뒤 작은 카페에서 그와 마주 앉았어요. 그는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낮게 속삭였어요. 선배, 사실 저도 말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재단 장부 안에 횡령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 장부를 없애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제가 사본을 하나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걸 내게 줄 수 있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노트북에서 파일을 꺼내 USB에 담아 내게 건넸어요. 조심하세요. 들키면 저도 위험해요. 나는 USB를 손에 쥐며 느꼈어요. 이 작은 메모리에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걸. 이제 정말 끝장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USB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바닥이 땀에 젖어 미끄러질 정도였지만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이 증거를 세상에 내놓기 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작은 기자회견을 준비했어요. 조명도 허름했고 카메라 몇 대만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전쟁터에 서 있는 병사처럼 긴장되어 있었어요. 오성식이 내 옆에서 속삭였어요. 긴장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나는 단상 위에 서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재단의 비리를 증명하는 모든 장부가 들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사라진 이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진실을 감추려는 시도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힘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재단 측에서 보낸 사람들 같았어요. 그들은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고 나를 향해 외쳤습니다. 박서연 씨, 당신은 횡령 공범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순간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들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어요. 며칠 전 내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그 조작된 증거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저건 조작된 거예요.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오성식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녹음기를 들어 올리며 외쳤어요. 모두 들으세요. 이건 재단 이사장과 측근들의 대화 녹음입니다. 그들이 서연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증거예요. 순간 회의실은 또다시 술렁였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성식의 손에 쥔 녹음기로 향했어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랐고 누군가 화재 경보기를 울렸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고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내 손에 있던 USB를 낚아채 갔어요. 안 돼. 나는 목이 찢어져라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자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고 USB를 들고 도망친 남자가 차에 올라탔어요.
차는 굉음을 내며 달아났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절망감이 몰려왔지만 그 순간 성식이 다급히 내 팔을 붙잡았어요. 서연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원본을 하나 더 갖고 있어. 너만 믿고 움직였을까 봐? 나도 준비했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하지만 안도도 잠시.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화면에는 딸 수진의 사진이었고 그 아래 짧게 적혀 있었어요.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내 딸이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성식을 바라봤어요.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선택해야 해, 서연아. 내 이름을 되찾을 거냐 아니면 아이를 지킬 거냐.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내 이름을 되찾지 않으면 수진도 결국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이를 악물며 속삭였어요. 둘 다 지켜. 내 이름도 내 아이도. 그게 엄마니까. 나는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오히려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 이름을 지우려는 건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내 아이를 건드리는 건 끝이야.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오성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정말 계속할 거야? 그들은 아이를 이용해서 널 무너뜨리려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멈출 수 없어.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을 봐야 해. 우리는 곧장 움직였어요. 성식은 재단 내부에서 일어난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고 그중 일부 계좌가 딸 수진의 학교와 연결된 후견인 명의로 돈이 흘러들어간 걸 찾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이미 오래 전부터 널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성식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좋아.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야지. 이번에는 내가 함정을 파는 거야. 며칠 뒤 재단의 이사장과 윤미정, 최은정을 한자리에 불러낼 기회가 찾아왔어요.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언론도 몰려올 예정이었기에 나는 그곳을 무대로 삼기로 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나는 의도적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이사장이 내 모습을 보고 순간 굳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앞으로 나갔어요. 기자들이 수군거리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빼앗듯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름 박서연. 이 사람들 때문에 동창회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재단의 비리를 덮기 위해 내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고 이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저 여자의 말은 전부 허위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성식이 무대 옆에서 녹음기를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모두 들으세요. 이건 재단 내부 회의의 실제 녹음입니다. 그들이 서연을 지우려 한 이유 그리고 자금 횡령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그 음성이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연 이름은 반드시 지워라. 그녀가 살아있으면 우리 모두가 끝장이다. 관객석이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몰려들었고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조명이 꺼지며 행사장이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전원을 끄는 겁니다. 비명과 소동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엄마. 어둠 속에서 들려온 건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을 뻗어 아이를 붙잡았지만 동시에 거친 힘이 아이를 다른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나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야.
몸부림 끝에 누군가의 손이 미끄러졌고 나는 수진을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떨림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오히려 더 강한 분노가 치솟았어요.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어요. 기자들은 이미 상황을 찍고 있었고 재단 측 인물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단상 위로 올라가 소리쳤어요. 이제 다 보셨죠? 제 이름을 지운 사람들은 제 아이까지 노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민낯입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단의 얼굴에 드리워진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행사장 난동 이후 다음 날 아침부터 뉴스가 쏟아졌어요. 포털 메인에 큼지막하게 걸린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단 개관식 아수라장 괴한 침입과 아동 납치 소동. 기사를 읽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내가 마치 소동을 일으킨 당사자처럼 보도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몇몇 방송에서는 아예 내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정신불안 증세라는 자막까지 달았더라고요. 이제는 언론까지 손을 썼구나 속이 뒤틀리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날 저녁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재단 행사장에서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혐의.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내 이름을 지우더니 이제는 아예 범죄자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거실에서 종이를 들고 서 있는데 딸 수진이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학교에서도 애들이 엄마 욕했어. 뉴스 봤다고. 나도 창피했어.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를 안아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끝까지 버텨낼게. 널 위해서. 그날 밤 오성식이 내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서연아, 상황이 심각해. 재단은 언론을 장악했고 경찰까지 움직였어.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어. 장부 원본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 그걸 찾으면 끝낼 수 있어. 나는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어디 있어? 성식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재단 본관 지하 금고. 순간 숨이 막혔어요. 거길 어떻게 들어가? 성식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길을 알아. 하지만 위험해. 들키면 끝장이야. 나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가자. 내 이름을 되찾으려면 이제 목숨 걸어야지. 며칠 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재단 본관으로 향했어요. 성식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나는 숨을 죽인 채 뒤를 따랐어요. 지하 금고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금고 문은 두꺼운 철로 되어 있었고 보안 장치는 까다로웠어요. 성식이 장치를 해제하는 동안 나는 주변을 살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고 눈앞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윤미정이었어요. 서연아, 역시 여기까지 왔구나.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서늘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야. 순간 그림자처럼 사람 둘이 나타나 우리를 포위했어요. 나는 이를 악물며 외쳤어요. 미정아, 내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줄은 몰랐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미정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친구? 서연아, 우린 한 번도 친구였던 적 없어. 넌 늘 잘났고 늘 눈에 띄었어. 그래서 널 지워버린 거야. 단순히 재단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눈엣 가시였거든.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억울함과 배신감이 뒤엉켜 목구멍이 타올랐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끝까지 싸우자. 이번엔 내가 널 지워버릴 거야. 그 순간 금고가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장부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어요. 성식이 재빨리 장부 하나를 꺼냈고 나는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보음이 울리며 빨간 불빛이 번쩍였어요. 미정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경찰이 오겠지. 넌 이번엔 도망 못 가. 심장이 요동쳤지만 나는 장부를 꼭 쥐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걸 세상에 내놓기 전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붉은 경광등이 지하 금고를 가득 물들였어요. 숨이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오성식이 내 팔을 끌며 소리쳤어요. 서연아, 빨리 나가야 해. 나는 장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윤미정이 쫓아오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잡아. 장부만 빼앗으면 끝이야. 복도를 달리며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어요. 철문이 하나둘 닫히며 길이 차단됐지만 성식이 알고 있던 비밀 통로를 통해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상 출구에 도착하자 경찰차들이 이미 건물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와 확성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연 씨, 당신은 재단 기밀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어요. 장부를 지키려는 마음과 아이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하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오성식이 결단한 듯 내 손에서 장부를 낚아채더니 소리쳤어요. 서연아, 넌 아이에게 돌아가. 이건 내가 맡을게. 안 돼. 같이 가야 해. 나는 절규했지만 성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몸을 날렸어요. 경찰들이 일제히 그를 뒤쫓았고 그 틈을 타 나는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수진이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엄마. 뉴스에서 엄마 잡혔다고 나왔어. 괜찮아?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엄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널 지키고 내 이름도 지킬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오성식이 체포됐고 장부는 경찰이 압수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아주 짧게 카메라를 향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말하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USB 사본을 따로 숨겨두었거든요. 재단은 장부 원본을 가졌다고 안심했겠지만 진짜 폭탄은 여전히 내 손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는 비밀스럽게 움직이지 않기로요. 세상 앞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생방송이 진행되는 인터넷 방송국에 몰래 들어가 증거 파일을 송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장부의 내역, 횡령 기록, 그리고 이사장과 윤미정, 최은정이 나눈 협박 녹음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연 이름은 반드시 지워라. 딸까지 이용하면 쉽게 무너질 거야. 그 음성이 전국에 생중계되자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진실을 밝혀라. 재단 해체하라. 라는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화면을 지켜보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을 되찾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핸드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끝난 줄 알아? 진짜 비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나는 입술을 꾹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더 끝까지 가주지. 내 이름을 지운 대가를 끝끝내 치르게 해줄 거야. 폭로 방송이 나간 직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어요. 포털 메인 뉴스는 연일 재단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됐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재단 해체하라 고 외쳤습니다. 내 이름 박서연은 더 이상 사라진 이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폭풍은 곧장 나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협박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회사에서 해고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당신이 일으킨 소동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 라는 차가운 한마디가 날아왔죠. 순간 억울해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젠 놀랍게도 담담했어요. 나는 이미 더 큰 싸움에 발을 들였으니까요. 그날 밤 다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피커를 켜자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뭘 했는지 알아? 그건 시작에 불과해. 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정말 모르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목소리는 비웃듯이 이어졌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누명을 쓴 게 아니야. 스스로 죄를 덮기 위해 죽은 거야. 넌 그 피를 이어받은 자식일 뿐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나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희생된 줄로만 믿고 싸워왔는데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혼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증거를 보여줘. 아니면 침묵해. 전화를 끊자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뒤 오성식이 구치소에서 전해온 쪽지가 도착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죽음 재단 지하 서고에 답이 있다. 조심해라. 나는 숨이 막히는 듯 종이를 움켜쥐었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퍼즐을 맞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도.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나는 속삭였어요. 내 이름을 되찾으러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까지 되찾아야 해.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나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재단 본관으로 향했어요. 주변은 고요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어요. 오성식이 남긴 쪽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지하 서고에 답이 있다. 경비는 삼엄했지만 성식이 알려준 뒷문을 통해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건물 안은 어둠 속에서 낮은 조명만 켜져 있었고 구두 굽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서늘해졌고 오래된 종이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지하 서고 문 앞에 서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밀어 넣었고 문이 천천히 열리자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밀려 나왔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박스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나는 손전등을 켜고 창립자 관련이라고 적힌 박스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낡은 문서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넘기다 마침내 발견했어요. 아버지 이름이 적힌 보고서. 자금 횡령 사건 주요 책임자 박기태.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아버지 이름이 굵은 글씨로 찍혀 있었어요.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내 눈을 사로잡았어요. 실제 자금 인출자는 윤미정의 아버지 그리고 현 이사장. 증거는 은폐 처리.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였어요. 진짜 범인은 바로 지금 나를 지우려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버지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나까지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 종이가 젖어들었어요. 아빠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고 안으로 불빛이 스며들었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찾아냈구나 서연. 돌아보니 이사장이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윤미정과 최은정이 서 있었고 모두 차갑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사장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도 이제 아버지처럼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제국이 계속된다. 나는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외쳤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누명을 쓴 거예요. 진짜 도둑은 당신들이었잖아. 미정이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입 다물어.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도 끝장이야. 나는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바로 그 끝장을 보러 여기 온 거야. 그 순간 서고 안에서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종이 한 장이지만 그건 수십 년간 감춰온 재단의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폭탄 같았어요. 서고 안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웠어요. 손에 쥔 문서가 내 마지막 무기이자 생명줄 같았어요. 이사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어요. 서연아, 넌 지금 선택할 수 있어. 그 종이를 내놓으면 너와 내 딸은 안전하다.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내 아버지처럼 사라질 거야. 그의 말은 칼날 같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눈물이 흐르면서도 오히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죄인으로 만든 게 당신이면서 아직도 협박으로 날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윤미정이 소리쳤어요. 서연.
멈춰. 넌 친구도 가족도 다 잃었잖아. 이제 남은 건 이 비밀뿐이야. 이걸 들고 나가면 넌 끝장이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맞아. 난 친구도 가족도 다 잃었어. 하지만 그래서 더 자유로워. 잃을 게 없으니까. 그 순간 오성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고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여기 다 찍고 있다. 이제 끝났어, 이사장. 기자들이 몰려들며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순간 미정과 은정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이사장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가슴에 품었던 문서를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제 이름을 지우려 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오늘 그 거짓을 끝내러 왔습니다. 사람들의 함성 같은 웅성거림이 서고를 가득 메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번쩍였고 경찰들이 뒤늦게 들이닥쳐 이사장과 측근들을 제지했습니다. 윤미정은 마지막까지 절규했어요. 서연아, 넌 결국 우리처럼 될 거야. 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어요. 아니, 난 당신들과 달라. 내 이름은 내가 지켜. 끝까지. 경찰들이 그들을 끌어내는 동안 나는 무너져 내린 서류 더미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에 들린 종이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종이는 여전히 반짝였어요. 며칠 뒤 모든 언론은 재단 비리와 누명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내 아버지 이름은 억울한 희생자로 정정됐고 내 이름 박서연은 더 이상 사라진 이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진실을 밝힌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환호 속에서도 조용히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딸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기억해. 누가 널 지워버리려 해도 넌 언제든 내 이름을 다시 쓸 수 있어.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최종 결말. 서연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며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어요. 재단은 해체 수순에 들어갔고 윤미정과 최은정 그리고 이사장은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권력투쟁의 승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끝내 지켜낸 사람으로 남았어요. 마지막 장면, 그녀는 딸과 함께 조용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가운데 아이가 종이에 크레파스로 이렇게 적었어요. 엄마 이름 박서연. 나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야.